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남부러 올 것 없는 성공한 사업가 김진우. 그는 지금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선 슬픔 한 자락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치 귀찮은 업무를 처리하듯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의례적인 인사를 나눌 뿐입니다. 조문객들이 떠나고 텅 빈 장례식장. 진우는 마지못해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낡디 낡은 옷가지 몇 벌, 손때 묻은 돋보기, 그리고 구겨진 상자 하나. 상자를 열자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런 걸 아직도 가지고 계셨네. 진우는 먼지를 털어내며 무심하게 일기장을 넘깁니다. 삐뚤빼뚤한 아버지의 글씨. 그렇게 몇 장을 넘기던 진우의 손가락이 한 페이지 위에서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 아들이 찾아왔다. 넥타이를 맨 모습이 어찌나 늠름한지 심장이 다 뛰었다. 그런데 그 귀한 아들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다. 사업이 어렵다고 했다. 내 아들의 꿈이 꺾일 순 없지. 아내와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전 재산, 가게 보증금까지 전부 빼서 아들 손에 쥐어주었다. 통장은 텅 비었지만 마음만은 세상 가장 큰 부자가 된 날이다. 우리 아들이 저 돈으로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오를 테니 아버지로서 이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는가? 일기장의 날짜는 정확히 10년 전 오늘이었습니다. 진우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그제야 그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장례식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처럼 통곡하는 남자. 도대체 이 부자에게는 지난 10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를 이토록 처절하게 무너뜨린 아버지의 일기장엔 또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10년 전 박영수 씨와 그의 아내에게 아들 진우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시장에서 작은 채소 가게를 하며 밤낮으로 일했던 이유도, 굳은 일 마다치 않으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이유도 오직 하나, 아들 진우 때문이었습니다. 진우야, 많이 먹어라. 공부하려면 든든해야지. 어머니는 늘 아들의 밥그릇에 가장 큰 살점의 고기를 올려주셨고, 아버지는 달아빠진 자신의 구두는 못 본 척하면서도 아들의 새 운동화는 잊지 않고 사주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희생 덕에 진우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번듯한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꿈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제 사업을 하고 싶어요. 월급쟁이로는 큰 돈 못 벌어요. 제가 크게 성공해서 두 분 호강시켜 드릴게요. 아들의 당찬 포부에 부모님은 내심 불안했지만 아들의 빛나는 눈을 보니 차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진우는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며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우가 방금 전 일기장에서 읽었던 그날의 기록이었습니다. 박영수 씨 부부는 평생을 바쳐 모은 가게 보증금과 적금을 모두 깨서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들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해. 뒤에는 이 아비 어미가 있다. 아버지의 주름진 손이 쥐어준 돈의 무게를 그때의 진우는 정말 알고 있었을까요? 부모님의 희생이 자양분이 된 것일까? 진우의 사업은 날개를 단 듯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은 곧 번듯한 빌딩으로 바뀌었고, 낡은 국산차는 번쩍이는 외제차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성공했어요. 초반에는 진우도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주말마다 찾아뵙는 살가운 아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폐지 한 장을 주어도 아들 자랑을 했고, 동네 사람들은 모두 박영수 씨 부부를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단맛은 진우를 서서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커지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졌고, 그의 눈높이도 달라졌습니다. 언제부턴가 시장에 퀴퀴한 기름 냄새가 배어있는 부모님의 집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의 낡은 옷차림이 창피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드린 옷은 왜 안 입으세요? 아깝잖니. 이렇게 좋은 옷을 어떻게 일할 때 입어?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진우의 짜증 섞인 말투가 늘어갈수록 부모님의 웃음소리는 줄어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진우가 부유한 집안의 딸과 결혼하면서부터였습니다.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며느리는 대놓고 시부모를 무시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진우 씨 성공에 방해되시면 안 되죠. 격식 있는 자리에 두 분을 어떻게 모시고 가요? 아내는 진우에게 부모님과의 연을 끊을 것을 종용했고 성공에 눈이 먼 진우는 그 말을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내의 말을 핑계로 스스로도 부담스러웠던 부모님을 밀어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진우의 발길은 부모님의 집에서 완전히 끊겼습니다. 전화번호까지 바꾼 채 그는 자신만의 성공 가도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 노부부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진작에 넘어갔고 남은 돈은 없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작은 단칸방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영수 씨는 이른이 넘은 나이에 공사장을 전전했고 그의 아내는 남의 집 허드레시를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공사장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것을 들 수 없게 된 박영수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부는 리어카를 끌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폐지와 고무를 주워 파는 일, 그것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노부부에게 남겨진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리어카를 끄는 아버지의 구분 등 위로 세상의 모든 무게가 내려앉는 듯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만 삼켰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진우가 잘 됐으니 괜찮아. 그걸로 된 거야. 서로를 부축하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노부부. 그들의 유일한 위안은 가끔 멀리서나마 아들의 성공한 모습을 훔쳐보는 것이었습니다. TV 뉴스에 나오는 아들의 얼굴, 신문에 실린 아들의 기사를 스크랩하며 마치 자신의 일인 양 기뻐했습니다. 아들은 그들을 잊었지만 부모는 단 한순간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진우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아버지의 일기장을 계속해서 읽어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외면했던 부모님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길에서 진우를 봤다. 번쩍이는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은 아내와 함께였다.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차마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었다. 행여나 우리의 초라한 행색이 내 아들의 앞길에 흠집이라도 낼까봐 아내와 나는 폐지가 가득한 리어카 뒤로 황급히 몸을 숨겼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괜찮다. 멀리서나마 건강한 얼굴을 보았으니 그걸로 족하다. 아내가 몸져 누웠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비가 무서워 약 한 봉지로 버티고 있다. 염치 없지만 아들 회사 앞으로 찾아갔다. 거대한 빌딩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내 모습이 처량했다.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섰지만 경비원은 나를 거지 취급하며 문전박대했다. 결국 아들 얼굴도 보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괜찮다. 내 아들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나 같은 늙은 아비 때문에 시간을 뺏기면 안 되지. 내가 더 부지런히 폐지를 주우면 된다. 진우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에 찾아왔던 그날, 진우는 사실 창문 너머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아버지를 본 순간, 그는 부끄러운 마음에 경비원에게 쫓아내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쓰신 아버지의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기침을 할 때마다 피가 섞여 나온다. 병원에 갈 돈도 의지도 없다. 그저 내 아들 진우의 얼굴이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을 뿐이다. 진우야, 내 아들아. 혹여 이 글을 보게 되거든 절대로 죄책감 갖지 마라.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비의 유일한 꿈이었고 너는 그 꿈을 훌륭하게 이루어 주었다. 나는 조금도 원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 덕에 내 인생이 꽤 괜찮았다고 생각한다. 부디 너는 너의 가정을 지키고 행복하게 살아다오. 못난 아비는 먼저 가서 하늘에서나마 너의 앞날을 지켜주마. 사랑한다, 내 아들아. 아, 아버지. 진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이 일기장을 가슴에 끌어안고 용서받지 못할 자신의 죄를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부모님의 뼈를 깎는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음을,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부모님의 피와 눈물이었음을 너무나 늦게 깨달아버린 것입니다. 평생을 외롭게 했을 아버지를 향한 뒤늦은 후회와 그리움이 그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했습니다. 진우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자신에게 피해 갈까봐 장례식에 오지 않은 어머니를 미친 듯이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어느 허름한 골목길, 여전히 힘겹게 리어카를 끌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평생 흘릴 눈물을 다 쏟아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주름진 손으로 아들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진우는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후 진우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아내와 이혼하고 회사 지분의 절반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어머니를 편안히 모시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작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평생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도왔던 아버지를 기리며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차가운 성공한 사업가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의 아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장 가까이에 두고도 잊고 살아갑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후회는 언제나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계신가요? 더 늦기 전에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버지의 마지막 일기장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아프고도 소중한 교훈입니다.